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막 씌울 때는 과학적인 얘기 플러스 이 프레임에 대한 싸움도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서 나오면 철저히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오염수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아마 우리 신동원 선생님 기다리시는 본론이 이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염수 얘기. 자, 지금 오염수 얘기가 전국의 회오리의 아주 회오리 바람의 중심, 태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게 이 오염수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분들이 아주 그냥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문제에 붙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명박 정부 초반에 광우병 사태처럼 몰고 가려고 지금 전부가 다 붙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우리 국민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때는 우리가 이 선동에 좀 취약했지만 그걸 우리가 겪은 우리 국민들을 제가 신뢰하는 마음에서 그렇게까지 안 가기를 바랍니다만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당도 잘해야 되고 정부도 잘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볼까요? 자, 지금 갔다 왔죠? 저 시찰단이. 근데 우리 국민의 85%가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문이 이것만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도 반대해요. 저도 반대하는데 싫죠.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반대죠. 근데 이 안에 지금 앞뒤 선후를 지금 들여다보고 우리가 반대해서 되는 문제인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국민들한테 찬성하냐 그러면 저부터도 반대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설문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지금 요거는 볼만한 얘기입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납득할 만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정부와 일본이 너무 급속도로 진행된다. 국민이 불안에 떤다. 이게 뭐냐면 명쾌한 설명이 없으면 가짜 뉴스가 횡행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가 하는 얘기가 광우병 파동, 사드파 논란, 코로나19 괴담 이런 거 봐라. 정부가 훨씬 더 국민들하고 소통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곽금주 교수도 지금 오염수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빠르다. 국민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정부는 지금 과학적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젊은 철학자 노정태 이분이 40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꼰대 같죠. 근데 어쨌든 되게 젊은 철학자예요. 철학자인데 40밖에 안 됐어요. 이분이 이번에 쓴 칼럼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냐면 삼중수소가 지금 문제잖아요. 삼중수소가 자연의 일부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연의 삼중수소가 다 조금씩 있답니다.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22테라베크럴을 태평양에 방출할 예정인데 이게 뭐 굉장히 큰 것처럼 들리지만 태평양에는 이미 300만 테라베크랄의 삼중수소가 존재하고 있답니다. 300만이 존재하는데 일본이 22를 집어넣는 거니까 굉장히 작은 양이고 그 다음에 이거 보셔요. 제가 이 그림을 찾아왔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일본에서 여기다가 방류를 하면 후쿠시마가 여기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서 러시아로 갔다가 알래스카 알루시안으로 갔다가 캐나다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남미 앞바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한 3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2년에서 4년. 근데 이 중에서 아주 일부가 우리나라 이 동해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당장 제일 이게 위험하다면 경기를 해야 되는 게 캐나다, 미국, 러시아 정도 되겠죠. 러시아야 뭐 전쟁통이라 지금 이거 뭐 신경 쓸 수도 없지만 캐나다, 미국이 조용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돌아와서 몇 년 뒤에 돌아오고 그동안에 희석이 많이 될 거다. 근데 지금 이게 중앙일보에 나온 하태경 의원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삼중수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또 있나라고 물었더니 지금 중국이 일본의 8배, 캐나다는 일본의 17개, 미국은 13배.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자기네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의 2배를 방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한테
민주당이 지금 그러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면 일본 땅에 뿌리지 왜 바다에 뿌리냐라고 한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일본 정부는 너네는 우리 2배를 뿌리는데 왜 우리만 땅에 뿌려? 너네부터 뿌려 라고 얘기할 거다. 라는 거죠. 그 하태경 그 의원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죠. 노종태 작가도 그렇고 이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논리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요 얘기가 당장 어제 외신에 어젯밤에 들어온 외신에 이거 보세요. 중국이 일본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태평양이 일본 하수구냐? 오염수 안전하면 왜 너네 호수에 배출하지 않냐라고 중국이 따졌습니다. 28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러니까 어제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보건총회가 열렸는데 이게 어제 외신으로 들어온 얘기입니다. 어제 보건총회에서 중국 대표가 일본한테 이렇게 따졌습니다. 너네 돈은 절약하지만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 이렇게 강력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가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바다에다 배출하려는 속셈이 뭐냐? 너네 이익을 위해서 전 인류의 공동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규탄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일본이 중국한테 니네는 이러겠죠? 아까 지금 보시면 중국이 일본의 8배를 바다에 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삼중 수소를. 지금 중국이 스위스에서 일본한테 태평양이 너네 하수구냐? 너네 호수에다 뿌려! 이랬더니 이제 일본이 따지겠죠? 근 따지겠는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가 중국의 동해안에, 그러니까 중국 동해안이니까 우리 입장에선 서쪽이잖아요. 중국 동해안에 원전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하면 아까 일본처럼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폐기하는 거. 지금 랴오닝성, 장쑤성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이 여기 있잖아요. 일본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러시아로 올라가서 알라스카로 가서 캐나다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남미를 가서 그 다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일로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여기다가 그냥 직접 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직격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지금 자기네들도 이러고 일본에 8배를 뿌리면서 일본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고. 근데 저는 사실 이 그림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 민주당은 왜 중국한테는 한마디도 안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해에다가 이렇게 삼중수소를 뿌리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것도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과학의 영역에선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곽금주 교수가 한 얘기는 뭐냐면 과학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정부의 어떤 태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보셔요. 지금 보시면 이 이재명 대표 지금 뭐라 그러고 있냐면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 보세요. 안민석 의원은 안전하면 마셔봐라. 대통령 내외부터 마셔라.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청래 의원이 스위스 생수처럼 후쿠시마 오염 생수를 그 해외에다 팔아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함께 쓰는 우물에다가 독극물을 퍼넣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지금 오염수를 그 생수처럼 팔아야 되냐? 그 이재명 씨는 그 우리나라 월성 고리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본인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대통령한테 먹으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오염수가 음용수 기준이 있고 바다에다 뿌려서 희석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또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 지금 우리나라 이 한경 기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가 그대로 생각이 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장외로 나갔어요. 장외로 나가서 이런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독극물이다. 뭐 대통령부터 마셔라. 뭐 스위스 생수처럼 팔아라. 이러면서 이게 지금 2007년, 8년 그때 MBC가 주저앉는 소를 내보내면서 광우병이라고 뻥을 쳤죠.
그때 그 작가가 나중에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광우병 소라는 아무런 그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지금 저 번역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작가가 나중에 폭로했잖아요. 이번에 KBS 더 라이브라는 요 프로에서 이게 그 일본의 설비가, 일본의 필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능해도 모두 못 처리한다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를 지금 예고된 재앙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대 야당의 책임 있는 의원들이 장외에 나가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정부는 지금 굉장히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입장이 똑같다.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대응했다. 지금 2021년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되고, 그러니까 보고서 보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충분히 과학적 근거 제시하고, 한국과 사전 협의하고,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하고, 지금 참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만족이 되면 문재인 정부도 같이 하겠다.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국회에 가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그 대표는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실의 서울 출장소다 이러면서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셔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노력이 되게 필요한데 일단 과학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보고 하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을 막 사정없이 씌우고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으로 씌울 때는 광우병 때 보세요. 과학적인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막 씌울 때는 과학적인 얘기 플러스 이 프레임에 대한 싸움도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지금 여당이 약간 잘못한 것은 앞장서서 지금 10리터를 먹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IAEA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게 다음 달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서 나오면 철저히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벌써 보고서도 아직 안 나왔는데 미리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을 뭐지?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좋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런 과학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해류 얘기도 하고 중국 얘기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좋고 그렇지만 그거 플러스 보고서 나오면 철저하게 검증해서 잘 따져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분이 오늘 아침에 쓴 칼럼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 우물에 독국물이라고 떠드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만약에 주변국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만 독국물을 고집해서 방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당신은? 두 번째, 국제사회가 독국물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면 당신 손에 증거가 있냐? 이런 거죠. 저는 이 사람 손에 아무런 증거 없다고 봅니다. 있으면 얘기했겠죠. 증거 없이 저러고 떠들고 있죠. 그저 돈봉투와 코인 사태로 궁지에 몰린 자기 처지를 지금 빠져나가기 위해서 친일 선동을 지금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때까지 잘 얘기 안 했던 문제는 뭐냐면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진 해악입니다. 해악은 뭐냐면 만약에 다음 달에 나올 IAEA 보고서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고 우리를 포함해서 주변국들이 다 그러면 괜찮아 방류해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나라가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는 싫어라고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버틸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데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길로 뛰어나가서 독국물이라고 외치면 우리 국민들이 회를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그러니까 방류는 우리나라만으로 어떻게 안 되는 문제지만 수산물을 사 먹을지 안 사 먹을지는 각 국민 각자 개인의 문제잖아요. 군산에서 횟집 하시는 우리 이 횟집 사장님 하문경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괴담과 가짜 뉴스로 재미를 보려는 정치인이나 사기꾼들 이들 말대로 된다면 오염수 방류되는 그때부터 한국과 일본의 횟집은 다 문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 밥줄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칼럼을 쓰신 분 입장은 이겁니다. 민주당의 독국물론은 그래서 악질이다. 과학적인 증거를 이 사람들이 확보해서 주변국들의 입장을 바꾸고 방류를 막을 수 있으면 몰라도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애꿎은 우리 어민하고 수산업자, 왜냐하면 국민들은 어차피 회 말고도 먹을 거 많아요. 어차피 회도 우리가 뭐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건데 회 안 먹어도 국민들은 좀 참을 수 있습니다. 몇 달이나 몇 년이나. 그런데 이런 횟집이나 어민들은 이 국민들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회 안 먹으면 수산업자, 횟집 사장, 그 다음에 어민들한테는 직격탄이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무슨 정치 세력이 이런 정치 세력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방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네가 그 상황을 바꾸지도 않을 거면서 그럴 근거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여투쟁이라는 거를 대여투쟁을 하려면 미래를 위한 아젠다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달리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죽창가 부르고 한일전 외치고 독국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참 한심하다. 무능하고 부도덕하다. 이런 칼럼입니다.